안녕하십니까, 리조이스 벤츠입니다. 오늘은 GLE 450 가솔린 쿠페 모델 차량 설정하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들어와셔 가지고요, 차량 설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경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켜져 있을 거고요. 이제는 이런 벚꽃 개화 시기 이런 정보들도 표시가 됩니다.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켜셔도 되고 끄셔도 되는데, 건물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면 켜셔도 됩니다. 자, 음성 안내는 상세 안내를 좀 권유 드리고요, 너무 안내가 많이 나오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간략 안내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정보 끄기에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경우에 내비게이션이 안내가 안 난다고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는 한 번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키보드 선택은 쿼티와 천지인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천지인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이 보통 주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쿼티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유저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고요. 자, 전화는 이제 두 가지 동시에 두 개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시고, 아니면 이렇게 돌리시면서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즐겨찾기를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별 모양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즐겨찾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들으시는 음악을 원하신다면 즐겨찾기를 보시면 되시고, 끌 때는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라디오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태로, 자, 보시면 경고 메시지 이 부분이 반드시 꺼져 있으면 좋습니다. 원래는 좋은 기능으로서 여러가지 경고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차량 운전 시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모니터 상단에 뜨게 되면은 때로는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부분은 꺼서 출고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주파수 고정을 하시게 되면은 지역을 넘어갔을 때 생기는 주파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고정은 끄지 않으시는, 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메스 스피커도 음악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 조절이 가능하시고, 음소거는 핸들에 있는 이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누르시고 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보통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날씨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 필요에 따라서 그대로 확인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우저나 장맞추기 여러가지 기능들, 그리고 게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포트입니다. 먼저 시트에 대한 부분들은 시트 키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재생하게 되면은 안마의자는 아니지만은 시트의 전동 시트가 이제 등받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안고 있는 이 방석 부분, 이 부분이 조금씩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졸음 방지를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근육이 뭉치는 부분을 조금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주행 시에 사용하시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트 히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열선이 나오는 부분을 부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동 시트 조절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64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보통은 멀티 컬러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밝기는
이제 이걸 끄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렇게 구역 연동을 켜셔서 같이 조절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에는 멀티컬러 작동이 되어 있는데, 자, 웰컴이라든지 실내 온도, 쉽게 말하면 온도를 낮추게 되면 파란색으로, 올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멀티컬러 작동을 켜두시면은 저희 지금 색깔 조절해 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2가지 조합이 있는데, 보통은 멀티컬러로 선택하시고 멀티컬러 작동을 켜두신 다음에 계속해서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가 변경되는 걸로 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로 고정하겠다 하시면은 효과에서 멀티컬러 작동을 꺼두시면 됩니다. 에너자이징 컴포트는 이제 스피커와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이런 영상까지 다 컨트롤 하는 건데요. 리플래시부터 따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함을 많이 켜게 되면은, 동선석에서 켜게 되면은 사운드도 오게 되지만은 시트의 열선 부분도 켜집니다. 그래서 조금 차에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끄니까 바로 열선도 같이 꺼졌죠. 자,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SUV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프로드 기능을 다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을 돌리게 되면은 핸들의 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차고를 올리게 되면은 차고 올리는 버튼 여기 있습니다. 올리게 되면은 여기 있는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리게 되면은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고 높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좌우 서스펜션에 이제 얼마나 서스펜션이 이제 조금 더 이게 압축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바퀴에 걸리는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좌우의 기울기, 앞뒤의 기울기, 이런 부분이 다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는 연비라든지 차량, 엑셀을 밟게 되면 가속 페달, 브레이크 밟으면 제동력,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고요. 서스펜션의 높이도 다 표시가 되고, 엔진 같은 경우에도 엔진 토크와 출력, 이런 부분이 다 표시됩니다. 자, 가장 많이 만지는 부분이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조장치는 안전기능에 대한 부분들, 차량에 대한 부분들은 말 그대로 차량을 세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안전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거리 조절되는 부분들도 켜져 있고요. 자동으로 핸들 조향되는 부분들, 그 다음 다운힐 속도 조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켜지게 되면은 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6km라고 표시가 되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팅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언덕길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굳이 가속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이 속도에 맞추어서 차가 천천히 이동하는, 오프로드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돌 회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전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해주는 거라든지, 자선 이탈 방지라든지, 사각지대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자, 설정에 대해서 보시면 빠르게 할지 보통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에 따라서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기능입니다. 주의 어시스트는 우리가 졸음 운전을 할 때 차가 자꾸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뭔가 운전자가 졸음을 좀 야기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띄워주는 거고요. 보시는 것 같이 커피잔 모양이 계기판에 뜨게 됩니다. 자, 표지판 어시스트는 저희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 표지판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메라 청소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 카메라 덮개 열기를 하셔서 청소하셔도 됩니다. 자, 주차 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경고음 설정은 조금 많이 시끄럽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5보다는 3이나 아니면 2 정도로 좀 줄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경고 시점도 고객님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메뉴 버림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어웨이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후방 좌우에 다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면은 차량이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엑셀을 더 밟아서 차량 움직인다든지,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우리가 경고 문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 차량이 원래와 같이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향 제동은 우리가 후진할 때 물체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 긴급 제동하는 부분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세게 잡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고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은 반드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주차하는 주차 공간에 너무 민감하게 작동한다 라고 하시면 끄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서 후진을 하게 되면은 제동 장치가 기능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브레이크에 발을 뗀 상태에서 후진을 하게 되면은 이 기능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차 모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성화하시게 되면은 차량 레벨도 너무 낮아져 있으면 올리기도 하고요. 백밀러 접힘, 그 다음에 창문이 열려 있거나 선루프가 열려 있으면 닫아주고, 그 다음에 기어를 엔던으로 바꿔주고,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도록 레인 센서도 꺼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포트. 스마트 보조 기능은 시동을 끄고 문을 열게 되면 시트와 핸들 위 이제 좀 더 뒤로 당겨주고 위로 올라가서 승하차가 편하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시트가 기울어져 있다면 세워주기도 합니다. 국산차와 좀 다른 부분들은, 국산차는 그냥 어떤 특정 조건 없이 그냥 움직이게 되지만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위치가 타고 내리기에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면은 이 기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객님들께서 고장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국산차와 다른 게 정말 승하차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승하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움직이지 않고요. 뒤로 밀려져 있으면 당겨주기도 하고, 너무 앞으로 와 있으면 뒤로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썬루프 롤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지만은 전자적으로 화면에서 모니터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기 닫기. 자, 개펫이 빵 소리 나는 부분을 켤 건지 아니면 끌 건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이나믹 셀렉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가운데 있는 여러가지 장치 중에서 다이나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려서 스포츠, 내려서 컴포트, 에코, 오프로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설정 누르셔서 서스펜션, 그 다음에 스티어링, 여러 장치들을 개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시는 부분들대로 고객님께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멀티빔 LED는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하향등을 켜두시고요. 우리나라는 우측 차량 주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안전벤츠를 통해서 음성 명령을 하고 싶으시다면 안전벤츠를 반드시 켜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택한 시트에서는 바로 안전벤츠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객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운전자만이 컨트롤하고 싶다 하시면은 다 끄신 상태에서 이렇게 두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고객님 다 켜두셔도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안전벤츠를 말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궁금하네요.
저희 벤츠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서 현 차량 위치를 핸드폰상으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MC라고 하는 저희 어플을 통해서 현 차량의 위치를 볼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이 노출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GLC 450 가솔린 쿠페 모델 차량 세팅하는 방법을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